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점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업 시연 영상 도입부터 활동기까지 올렸는데요. 몇몇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몇 선생님들의 수업 시연을 보고 또 피드백을 해드리면서요.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수업 시연을 정말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구나. 또 공통적으로 실수하시는 것들, 아쉬운 점들, 요것만 고치면 고득점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몇몇 가지 좀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팁들 꼭 기억하셔서 마이너스 채점 요소 확실히 줄이시고요. 고득점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더 넣으셔서 반드시 2차에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는 팁은요. 선생님들 대부분 무난하게 수업 시연을 하시지만 이 부분이 아쉬워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은요, 집중 요소가 정말 필요해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집중 요소,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중간중간마다 하고 선생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요 집중 요소.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소리의 강약, 크고 낮음, 빠르게 말했다, 느리게 말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목을 확 사로잡는 집중 요소거든요. 제가 요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인사 노래를 했거나 아니면 노래를 한다. 오늘도 신나는 국어 수업해요. 오늘도 신나는 국어 수업해요. 오늘도 신나는 국어 수업해요. 쉿! 누가 바르게 앉아있지? 우리 바르게 앉아있는 나영이부터 랄랄랄라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 노래했다가 쉿!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집중 요소거든요. 크게 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또 빠르게 말했다가 갑자기 느리게 말했다. 예를 들면 활동 1을 소개할 때 활동 1 하고 멈추시고 알아보아요. 제가 말씀할 때 알아보아요는 천천히 말하고 활동 1 이거는 크게 말하고 잠깐 쉼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알아보아요 이렇게 천천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말할 부분 활동이나 중요할 때는 크게 말하고 잠깐 멈춤 쉼을 준 다음에 느리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집중 요소에 해당됩니다. 목소리의 크고 작음, 멈춤, 빠르게 말했다, 느리게 말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에게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 실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할 문제를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오늘 공부할 문제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공부할 문제를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공부할 문제는 반드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냥 쥐어주듯 그냥 던져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동기 유발을 하는 이유가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생들의 입에서 공부할 문제의 핵심어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동기 유발을 할 때요. 예를 들면 궁금이가 나왔다. 오늘 궁금이가 우리 반에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죠? 무엇을? 이란 질문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궁금이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한 문제를 한번 짚어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열린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입에서 반드시 공부할 문제의 핵심 단어라도 한 단어라도 학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쓱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이때도 집중 요소를 넣어서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항상 공부할 문제를 말할 때 공부할 문제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문제를 읽기 전에도요. 가 학생한테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나 친구는 그림 카드를 보고 공부할 문제를 생각해보고 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문제가 무엇인지 친구들이 말할 때 잘 들어보도록 해요. 눈은 동글,
귀는 쫑긋 이런 식으로 집중 요소를 더 넣어서 공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공부할 문제를 이야기해 줄게요. 읽어 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 수준별 학습 목표를 말씀하실 때 솔직히 이거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선생님이 책상에 다 개별 목표를 붙여 놓아줬어요.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선생님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개별 목표를 암기하셔서 우리 나영이는 오늘 이런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다준이는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암기해서 말하는 사람이랑 책상에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에게 더 고득점을 점수를 줄까요? 선생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나다 수준별 학습 목표 반드시 암기하는 연습. 암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또 잘 돼요. 꼭 암기해서 가나다 수준별 목표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 꼭 해보세요. 고득점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드릴 팁은요. 정말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 컨설팅을 저에게 받으신 예를 들면 10명 선생님이 있으시면 8분의 선생님이 이거를 참 아쉽게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교사 활동에서는요. 반드시 설명과 시범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요. 자,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신 다음에 활동 설명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시범을 정말 10분 중에 8분은 안 하셨는데요. 반드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 번째에서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활동 1에서 급식 시간에 예절 바른 행동은 무엇이고 급식 전, 중, 후의 행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봐요. 활동 1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급식 시간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예절 바른 행동인지, 어떤 것이 예절 바르지 않은 행동인지 찾아보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라고 여기까지 말한 것은 선생님, 이것은 설명일까요? 시범일까요? 네, 바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반드시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잘 보고,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고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칠판에 큰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이 나와라 짠 하면은 어떤 사진이 나올 건데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선생님이랑 같이 외쳐봐 주세요. 나와라 짠! 와, 이게 누구야? 우리 5학년 일반 친구들이잖아. 여기에 가준이도 있고 여기 나영이도 있네. 여기는 다영이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저께 바로 급식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밥 먹을 때 급식할 때 선생님이 찰칵하고 몰래 찍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급식하는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급식을 먹고 있는지 한번 모습을 살펴보고요. 이것은 옳은 행동인가 옳지 않은 행동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 세상에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고 있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 그림표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동인지 O란에는 이렇게 바른 행동의 그림 카드를 하나 골라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림 카드를 이쪽 칸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활동 1에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 그림 사진이 있고 어제 급식할 때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옳지 않은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것을 시범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활동 설명은 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첫 번째 시범은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요거 꼭 기억하셔서 시범을 꼭 보여주는 연습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활동 1과 2와 3이 대부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활동 1은 예를 들면 알아본다. 그 다음에 활동 2는 개별 활동을 한다. 활동 3은 게임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탁탁 정해진 경우에는 이 활동의 특색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활동마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하시고 수업 시연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런 활동으로만 구성되면 1, 2, 3이 활동 이름은 다르지만 너무나 비슷하게 보여서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활동을 할 때는 확실히 개별 활동을 하고 발표를 시키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거가 보일 수 있도록 수업 시연을 활동마다 조금 다르게 특색 있게 구성하는 것도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6번째 꿀팁으로는요. 문제 행동을 중재하실 때는 반드시 문제 행동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말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손가락을 흔드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다준이 손가락 흔들고 있네요. 우리 다준이 손가락 흔들고 싶을 때는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죠? 책상 앞에 붙여진 선생님이랑 약속판 보고 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세기로 한 거 기억나죠? 선생님이랑 요거 약속 지키고 정말 못 참겠을 때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 팻말 듣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약속! 이런 식으로 문제 행동을 말씀하신 다음에 문제 행동을 어떻게 중재하는 것인가 이 중재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관심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중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이 중재를 개입하고 있고 문제 행동을 개입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지 요거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 뵌 선생님들은 이미 벌써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가 큰 득점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 발짝 더 다가가시면 고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팁들 꼭 기억하셔서 고득점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사 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